안녕하세요.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유니스 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학자금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계에서 학자금이 제일 높은 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의 탑10에 든 대학들이 모두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세이빙스 플랜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준비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를 이제 받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상 보조가 있는데 아마 FAFSA라고 하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학비 융자, 론이죠. 우리가 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재정 보조를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FC 심사인데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에 재정 보조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우리가 EFC라고 하는데요. EFC 심사 시에는 이제 부모님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자금 보조의 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학자금 재정 보조를 적게 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재정 보조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에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자녀의 학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 옵션도 좀 정확히 알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학자금 준비에 대한 투자 옵션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529 세이빙 플랜, 커스터디얼 어카운트라든지 텍서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아니면 생명보험 등 투자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많은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529 세이빙스 플랜과 생명보험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 세이빙스 플랜은요. 가장 큰 특징은 아마 텍스 세이빙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축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수혜자, 즉 자녀가 학자금으로 사용할 때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플랜은 이제 펀드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지금 529 플랜으로 학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529 플랜 안에 저축한 금액을 만약 내가 학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과 플러스 10%의 벌금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축한 금액의 5%는 부모님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 그랜트, 즉 FAFSA의 무상 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529 플랜의 단점이 장점보다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29 플랜에 적합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미 재산과 인컴이 너무 높으셔서 학자금 보조를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펀드나 채권을 통해서 내가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529 플랜이 적합할 수 있죠. 거기다 수익에 대해서는 학자금으로만 사용한다면 텍스 프리니까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학자금을 준비를 하실 경우에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학자금을 준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EFC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그 학자금 보조, FAFSA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재산 또는 자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영향을 끼쳐서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 있는 그 캐시 밸류는 학자금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그 요소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서 학자금을 모으시는 목적이시라면 꼭 일찍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10살이 됐어요. 근데 나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학자금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생명보험으로는 학자금을 준비하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자녀가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죠. 최소한 10년 이상 캐시밸류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으로 학자금을 준비하신다면 꼭 일찍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보험 안에 있는 캐시밸류는 텍스 프리입니다. 이 말은 만약 아이가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안에 쌓여있는 나의 펀드, 즉 캐시밸류는 텍스 프리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 학자금을 열심히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갈 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안에 있는 캐시 밸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쌓여있는 캐시 밸류의 일정 부분을 텍스 프리로 꺼내 쓰셔서 뭐 예를 들어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시드 머니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텍스 프리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 우리 자녀가 3살 때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입을 한다면요. 사망보상금은 한 40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매달 보험료를 200불씩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납부를 하는 플랜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캐시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 수익률대로 잘 자란다고 한다면 자녀가 대학을 갈 때, 즉 18세부터 21세까지 매년 13,000불씩 텍스 프리로 꺼내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학자금 보조를 받고 또 나머지 이제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또는 이제 학자금 보조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보험 안에 있는 캐시밸류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신 거죠. 자, 여기서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납부한 불입금은 43,000불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18세부터 21세까지 꺼내 쓴 돈은 무려 52,000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내가 불입한 금액이 43,000불인데 겨우 17년 동안 10,000불 정도 자란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학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텍스 프리고 학자금으로 꺼내 쓴 후에도 보험은 처음 페이먼트 스케줄대로 25세까지만 페이를 하신다면 그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학자금으로 캐시밸류를 꺼내 쓰지 않았을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학자금을 준비를 했지만 막상 학자금 보조를 신청해 보니 꽤 많은 금액이 측정이 되었거나 장학금을 다 받아서 굳이 내가 생명보험 안에 있는 캐시밸류를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40만 불 사망보상금에 생명보험에 매달 200불씩 25세까지 불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사망보상금은 40만 불에서 53만 불 정도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캐시밸류 또한 평균 수익률로 보면은 13만 불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는 40세가 되면은 사망보상금은 4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로 자라날 수 있고요. 캐시밸류는 한 26만 불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아이가 3세부터 25세까지 낸 불입금은 52,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생명보험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이제 아이 학자금을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529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플랜으로 아이의 학자금을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계획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자녀의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어린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를 받은 후에 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 미리미리 학자금을 준비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눠드린 주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는 나의 생명보험 그리고 재정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